극복한 유명인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 이분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누구세요? 스티브 잡스시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스티브 잡스 요분 한번 볼까요? 복장을 한번 보세요. 라운드 티, 터틀넥 입었고 밑에 청바지죠. 벨트도 안 했어요. 시계도 안 차고 운동화 신고 나왔어요. 어떠세요? 이 복장을 보면은 이분이 아이패드 발표할 때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쿨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예의나 이런 걸 잘 차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입고 오진 않아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입고 왔고 어쨌든 그래서 아이패드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이 복장을 따라하기도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이런 걸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좌측에 해바라기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해바라기의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3초만, 3분만 오래 여기 한번 주시해서 한번 보실래요? 해바라기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해바라기 가운데를 주시해서 한번 보세요. 해바라기 되게 보니까 어떠세요? 뒤에 하늘이 있고 굉장히 맑고 좋죠? 예쁜데 이 해바라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씨가 있고 씨가 쏙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오싹하고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해바라기도 그렇고 피부가 이렇게 쑥쑥 들어가 있다든지 과속방지턱이 쏙쏙 들어가 있는 걸 봐도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환공포증. 환공포증이라고 하고 버튼 공포증이라고도 해요. 이 뭐냐면은 이렇게 버튼이 보면 동그란데 가운데 구멍 있잖아요. 그걸 봐도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는 환공포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뉴욕 타임스지의 보도에 의하면은 몸에 버튼이 있는 옷을 하나도 입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복장을 보면 단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옷에도 셔츠가 아니고 벨트도 없고요. 신발도 구두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스티브 잡스가 환공포증이 심했다 그래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 스마트폰을 만들 때 그때는 블랙베리가 인기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트북처럼 밑에 키보드가 이렇게 있죠. 키보드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곤 했어요. 이게 지금 누르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겼죠. 스티브 잡스가 이걸 보고 이 버튼을 없애야 되겠다고 바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 스티브 잡스가 축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저는 리드 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중퇴했습니다. 그 후 청강을 하며 대학 주변을 머물다가 1년 반 후에는 정말로 그만뒀습니다. 제가 왜 중퇴를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 생모는 젊은 미혼모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엄마는 미혼모였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엄마는 미혼모고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그 대학원의 조교였어요. 네. 그 아버지는 조교인데 시리아 쪽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스티브 잡스를 낳았는데 이렇게 됐으니 그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님이 엄청 화를 내고 두 사람이 절대 결혼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고 스티브 잡스는 임신을 한 상태였으니까 스티브 잡스의 장래를 위해서 대학을 나온 양부모를 원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느 변호사 집에 얘를 보내기도 하고 입양시키기도 하고 이제 아기를 낳기로 했는데 그 태아 성감별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원래 딸이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집안에서는 우리는 딸 받고 싶었는데 싫다 그래서 받질 않은 거죠. 그 다음 턴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었던 양부모님이 한밤중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양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죠. 물론이죠. of course. 그러니까 오케이를 했는데 보니까 양어머니는 대졸도 아니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다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생모가 이제 조금 꺼려진 거죠. 그래서 입양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몇 달 후에 양부모가 스티브 잡스를 대학에까지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생모가 고집을 꺾어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가게 된 게 양부모와 생모가 대학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스티브 잡스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바로 그만뒀다 그래요.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포증이나 만성적인 불안, 우울증, 신경증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그 환공포증에는 어린 시절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어머니의 모성을 형성하는 둥근 모양에 대한 공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 동그란 거, 이런 거를 굉장히 분노를 했는데 이게 어머니에 대한 분노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태어나서 스트레스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받고 아버지는 아마 평생 한 번도 안 받다 그래요. 그런 정도로 분노가 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잡스는 자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승화했죠. 그래서 승화를 통해서 자기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세상을 바꾼 놀라운 기기들을 선물했죠.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졸업식 축사에서 수천 명 앞에서 할 정도로 완전히 다 오픈한 거죠. 여기에는 잡스의 천재성, 미국사의 포용성과 창의력에 대한 존중, 양부모의 잡스의 자존심을 높여주려는 노력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부모는 스티브 잡스가 울면서 집에 오면은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야. 울지 마. 그러니까 특별히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자존심을 높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부모는 안전기지 역할을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슈만은 볼까요? 이게 슈만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클라라예요. 슈만과 클라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클라라는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유명한 프로듀서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대 기획사 사장이죠. 그래가지고 아주 잘 나갔고 여러 곡을 작곡했는데 클라라가 딸이에요. 그분 딸인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 연주를 잘해가지고 콩쿠르에 우승하고 촉망받는 딸이었고요. 이 슈만은 뭐 사실 별 볼 일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이 클라라 아버지 밑으로 문화생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분 딸인 클라라하고 이렇게 러브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클라라가 딱 성인이 되던 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아버지가 막 반대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요 분은 브람스인데 요 세 분하고 친하게 지냈고 슈만이 죽은 뒤에 클라라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슈만이 작곡한 곡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곡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많이 익숙하죠? 이게 겨울연가에 나온 곡이고 결혼식 축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름다운 감미로운데 근데 슈만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다 그래요. 1829년부터 1856년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요 막대그래프가 그 사람이 작곡한 곡수예요. 보통 한 곡씩 했는데 1840년하고 49년에 작곡을 엄청 많이 했죠. 이때는 조증이 있어가지고 작곡을 엄청 많이 했다 그리고 1844년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때는 작곡을 하나도 못했어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언제 나왔을까? 조증이 있을 때 나왔을까요?
아니고 우울증 다음에 나왔어요. 트로이 메라이나 유명한 작품. 그러니까 다작을 하던 시기에는 기분이 들떠 있었고 그러한 기분이 작품에도 반영되었다고 하고 실제 위대한 작품은 우울증 시기 그 근처에 나타났다는 거죠. 기분이 우울하면 자기보다 깊은 생각에 빠지고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우울하면 거기에 막 몰입돼서 옛날 생각하고 자기 트라우마 받은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슈만은 오히려 그걸 작품의 에너지로 썼다는 거죠. 윈스턴 처칠경 아시죠 여러분? 윈스턴 처칠 V자. 요게 세계 2차 대전의 승리의 V자입니다.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 분도 수상을 2번이나 해서 굉장히 유복해 보이지만은 아버지가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 뇌매독이라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정신질환이 있었고요. 어머니는 약간 감정 기복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상태가 조금 불안정한 편이었고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분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왔다 그래요. 그거를 검은 개라고 표현했어요. 블랙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칠이 블랙독을 키운 게 아니고 자기한테 오는 우울증을 블랙독이라고 표현했어요. 검은 개가 온다 그러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옥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우울해서 예민할 때마다 책을 집필하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아까 저 슈만하고 비슷하죠. 기분이 떨어지면은 책을 집필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집중을 했고요. 우울증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깊이 있는 사색을 할 수 있어서 창의력과 통찰력이 증가됐다고 하고 이분은 그때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